여러분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네, 다원이, 주경이, 세영이, 민정이, 자령이, 승윤이, 영어, 연우, 나연이, 윤서, 나영이, 진민이, 승윤이, 다시 현진이, 향미 반갑습니다. 은지 반갑습니다. 수빈이도 반갑고 승미, 세류, 아정이. 네, 여러분들 인사성이 정말 좋은 학생들이네요. 선생님이 조금 수아도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인사합시다 했는데 한 5초 동안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가지고 와 갑자기 마음이 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게 여러분과 선생님의 거리였죠. 거리, 랜선상의 거리. 아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인사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묻는 말에도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수체크 안 되고 있는데 4반 혹은 다른 반에 수연이랑 친한 친구 있으면 좀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아직 못 깼을 수도 있으니까.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배울 작품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뭡니까? 그렇죠. 동동입니다. 동동.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은 이게 많이 마시게 될 음료 중에 하나인 그 막걸리라고 하죠. 막걸리를 동동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동과 이 동동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동이라는 노래는 아직 수능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그 동동이라는 작품이 혹시 갈래가 뭔 줄 알아요? 장르. 이 고전시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시조, 가사, 고대가요, 고려소교, 향가, 경기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동은 혹시 어디에 속하는지 알겠는 사람 있어요? 동동. 수아가 바로 정답을 얘기해 줬네요. 네, 동동은 고려가요에 속해 있습니다. 고려가요. 여러분들 고려가요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요? 고려가요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고려가요 배운 작품 어디서 배웠지? 저기 앞에서 배웠죠. 저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 12쪽에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 정석가가 있습니다. 정석가. 우리가 한번 배웠던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로 선생님이 요거 2강 풀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지금 12월 노래까지 서사까지 포함하면 13년으로 되어 있는 이 분년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동동인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고 45쪽에 보면 이렇게 주석 따라가지고 현대어로 풀이해 놓은 것만 거의 10개가 넘어가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런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와,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안 되는 작품이 나오면 나 어떻게 푸나.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능에 나오는 지금 대부분의 작품들이 조선시대 시조나 가사가 나오고요. 조선시대 시조나 가사는 대부분 현대어 풀이로 잘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대가요나 고려가요, 향가 이런 것들이 좀 옛날 말로 써져 있어서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익숙한 단어들, 익숙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이런 것들을 다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까? 여기 두 번째도 그런데요. 네, 윤서가 잘 대답, 의미가 없어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렴이라고 뒤쪽에 부르는 후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흥구, 흥을 돋구기 위한 어떤 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들은 뜻이 딱히 없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초록색을 해놨기 때문에 초록색을 제외하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는 본격적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인 노래를 본사라고 하죠. 본사 전에 어떤 풀이하는 노래인데요. 정석가에도 아마 이 서사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 동동도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모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단어는 이 곰배랑 님배입니다. 여러분 덕일랑 해서 이 일랑이라는 거는 요즘은 쓰지 않는 조사지만 뭐 덕이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이랑 곰배에 받잡고 여러분이 받잡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받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받다. 뭔가 받다 혹은 이렇게 받치다. 뭔가를 이렇게 받치다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덕이랑 곰배에 받잡고 할 때 요 잡 있잖아요. 잡. 요 잡이 있잖아요. 그 중세에만 사용되던 선어말 어미입니다. 어떤 걸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냐면 그 높임을 나타내주는데 높임 중에 객체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삽, 잡, 잡이 있습니다. 삽, 잡, 잡. 중세 그 국어 공부하다 보면 삽, 잡, 잡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삽, 잡, 잡?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풀이를 하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나요? 본 친구들 있으면 봤다. 이응이라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월요 아침부터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나도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본 친구들 이거 아무도 없어요. 이거 본 친구들 있잖아요. 중세 문법 보다 보면 이게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높이는 건데 이 덕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덕을 지금 받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배라는 게 이거 뜻풀이라면 뭐 뒤에 있는 잔이라고 합니다. 뒷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잔들이 있는데 잔 중에서 뒤에 있는 잔인데 굳이 그거 몰라도 덕이라는 것을 어떤 뭐 잔이라도 어떤 장소에 이렇게 받치고 받쳐 올리고 그 다음에 복도 님배는 이제 앞에 있는 잔을 말하는데요. 복은 앞잔에 받쳐 올리고 그러니까 복을 어디에 덕과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덕과 복을 받겠다는 그러니까 굳이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덕을 받겠다는 거구나 복을 받겠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덕이여 복이여 호날 요건 좀 알아야 되는데요. 덕이랑 복이라 하는 것을입니다. 하는 것을 덕이랑 복이랑 하는 것을 덕이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 나라는 바치러입니다. 바치러 덕이랑 복이랑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덕을 잔에 붙이고 복을 잔에 받들어 가지고 덕이랑 복이랑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덕이랑 복을 누구에게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덕이랑 복을 누구에게? 자, 고려 가요는 주로 누구들의 노래라 그랬죠? 평민하고 귀족 중에 고려가요. 지금 대답이 다 나왔는데 민정의 평민이라 그랬습니다. 고려가요는 경기체가들이 귀족이 불렀고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불렀던 감정을 담아는 노래라고 했는데 그게 평민들이 불렸지만 그 궁중이라든지 귀족들도 그 경기체가 말고 어떤 좀 세상의 어떤 풍속을 즐기고 싶을 때 이 고려가요를 궁중에 갖고 와서 썼습니다. 근데 궁중에서 갖고 와서 썼을 때 조금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서사라는 겁니다. 서사. 그래갖고 이 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민간의 풍속이 궁중으로 넘어오게 됐던 어떤 증거라고 내가 선생님이 정석가 가르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궁중에서 불리던 거라 생각하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임금에게 덕이랑 복을 바칩시오 하고 뭔가 국민을해 아니면 애국가처럼 뭔가 이렇게 궁중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임금에게 어떤 그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부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데는 크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응이응이라고도 쳐주십시오. 네나 이응이응이라도 요까지 네 서사까지 하고 이제 이 정월 노래. 여러분 정월이 몇 월입니까? 정월은 몇 월입니까? 여기가 2월이니까 정월은 몇 월이겠어요? 그렇죠.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처음 이제 안 친구들 혹시 있나요? 정월이 1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1월 노래입니다. 그리고 1월 노래부터 1월, 2월, 3월, 4월에서 쭉 해고 12월까지 모두 한 월당 한 년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갑니다. 정월 1월 날인물이 뭐냐 하면 냇물입니다. 냇물. 정월 냇물은 뭐 이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뭐 감탄사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1월에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왜요? 1월에는 왜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가 할까요? 만약에 8월이면 얼까요? 8월이면 냇물이 얼겠습니까? 안 얼죠. 1월이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여러분들 얼었다가 또 겨울이더라도 따뜻한 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후에 대해서 배우면 뭐 삼한, 사온 현상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을 겁니다. 1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여러분 누리라는 말은 수누리말인데요. 들어봤을 겁니다.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 세상 가운데 낙원, 세상에 낫다. 이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세상에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태어났다지. 세상에 태어나곤 몸하 할 때 요 몸은요. 그냥 진짜 우리 몸을 뜻하는데 요 하가 있잖아요. 높임을 그 대상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금하하고 뭐 세존하 이런 식으로 부를 때 하는데 나는 이게 좀 의문인 게 이게 몸이 있자라는 것을요. 이게 누리 가운데 나서 홀요 널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널셔는 이 여다에서 나온 거고요. 이 여다는 옛날 말로 이 지내다라는 겁니다. 지내다. 그러니까 몸이 홀로 지내다는 건데 이 몸을 보통 화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화자라고 했을 때 왜 자기한테 이 높임의 이 부르는 말을 썼는지 선생님은 그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1월 노래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정월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화가 있고 뭔가 어울리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 이게 사람이 많은 세상 가운데 가서 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널셔에서 셔는 뭐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와, 내 몸이 홀로 지내는구나. 그럼 여러분 홀로 지내는구나 해서 느껴지는 어떤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쓸쓸함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화자의 정서를 항상 파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정월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나서 혼자 지낸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정월 노래 끝. 2월 노래로 넘어갑니다. 자, 2월 보름에 여러분 2월 15일 2월 보름을 뜻합니다. 2월 보름에 높이 현은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등불 다호라는 여러분 가꾸나입니다. 가꾸나. 농빛 등불 가꾸나. 여러분 2월 보름에 높이 등불 가꾸나 할 때 여기서 2월 보름이 나오는데요. 요 2월 보름에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하던 어떤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 이게 뭐냐면 연등절이라는 건데요. 연등절. 여러분 연등절이니까 이렇게 등불을 높이 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 절기마다 어떤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풍속이라고 부르는데요. 풍속. 옛날에 했던 풍속들. 우리나라는 2월 보름에 연등을 켜던 어떤 풍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절별로 그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동에는 이 세시풍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월 보름에는 그 연등절에 세시풍속이 등장하고 있고요. 2월 보름에 등불이 달려있는데 그걸 보고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뭐 같다 있잖아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뭐뭐 같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뭐뭐 같다. 비유 중에서 직유법이죠. 높이 켠 등불 같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비슷한 다른 데서 빗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조관념이 등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연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해서 이 등불 같다라는 모습을 밑에 해설하고 있는데요. 만일을 비추실 즉 모습입니다. 만일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뭐가 만일을 비추실 모습이라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고대 가요라든지 고전 시가의 전통적인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여러분들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우리가 한 글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있잖아. 그렇지, 임. 요 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의 임금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높이 켠 등불은 이거 A가 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높이 켠 등불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만일을 비추실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겠습니까? 님의 님에 대한 예찬입니다.
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인을 비추실 어떤 그 뭡니까? 영향력이 있는 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만인에게 비추는 영향력 있는 님의 모습을 세시풍속인 연등절을 갖고 와서 높이 켠 등불에 비유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2월 노래 대답을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더 열심히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월로 넘어갑니다. 3월라며 개한. 여러분이 개가 열답니다. 열다. 10개자 있잖아요. 개업 이런 거 할 때. 3월라며 열렸어요. 뭐가요? 만춘. 여러분이 만춘에서 혹시 이 춘자 무슨 춘자인지 아나요? 여러분이 아는 춘자예요. 그렇죠. 봄입니다. 봄. 이 만은 이제 막 봄이 만개했다. 늦었다. 그러니까 봄이 이제 완전히 초봄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봄이 됐을 때 3월이 돼서 개했어요. 무슨 꽃이요? 달래꽃이 3월이 돼가지고 확 피었다 이 말입니다. 남이 불올, 여러분 불올은 모르지만 불올이 뒤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불어할 즉, 아까 즉 나왔지 뭐였어요? 모습. 만인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굴까요? 만인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신 것은 그렇습니다. 임입니다. 임의 모습을 뭐 봄에 활짝 핀 달래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이연이 있잖아요. 임의 영향력이라면 이 3년은 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외적인 모습이 남이 어떤 부러워할 외적인 형상들이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데 외모까지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남자 주인공 약간 이런 느낌이죠. 3년에서도 임의 어떤 외모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예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세시풍속은 나오지 않네요. 자, 4월 갑니다. 자, 4월입니다. 4월에 안이 잊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안 잊는다, 잊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4월 안이 잊어. 오셨구나. 오실 쉬어 나오지 쉬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뭐뭐 하는구나. 뭐뭐 했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니까. 4월 안이 잊고 오셨구나. 누가요? 꾀꼬리 새께서 오셨습니다. 꾀꼬리 새께서 잊지 않고 4월에 오셨어요. 잊지 않고 4월에 오셨는데요. 여기 무슨다를 보시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 무엇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있잖아. 요 두 개가 약간 대치되는 느낌입니다. 4월이 돼서 꾀꼬리새는 4월 시절을 안 잊고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녹사님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아까 나왔던 임이라고 그냥 대충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로 임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예전의 나를 잊고 계신가? 혹은 이거를 옛 나를 이렇게 이제 표기에 따라서 옛날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자면 예전의 나를 잊고 계신가 라고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 꾀꼬리새는 4월을 잊지 않고 왔죠. 그런데 녹사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잊고 계셨다는 말은 왔다는 말입니까? 안 왔다는 말입니까? 안 왔다는 말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럼 안 왔으면 지금 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 님이 없으니까 지금 님이 없는 걸 우리가 부재라고 하잖아요. 님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나요? 이게 이런 걸 여러분 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꾀꼬리새도 4월을 안 잊고 돌아오는데 왜 님은 나를 잊고 계셔서 안 옵니까? 하고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부분이 4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갑니다. 5월 5일에 술인날 아침약은 여기서 되어 있는데 여러분 5월 하면 혹시 생각나는 어떤 우리나라의 풍속이라든지 절기 없습니까? 5월? 5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풍속 같은 거 없나요? 단오절입니다. 단오절. 여러분 단오절에서 제일 유명한 게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오절에 창포에 머리 감는 것도 있지만 보약을 먹고 그네 타는 날을 단오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술인날 아침약은 단오날에 먹는 보약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이거 무슨 풍속이라고 한다고?
그 시기마다 지내는 요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2월에 그 무슨 절이었노? 연등절이 나왔고 5월에는 단오절에 보약 먹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5월에 그 수린날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해에는 천년입니다. 천년. 이 즈문이 천년이에요. 천년. 천년을 장존 이게 지내다는 거거든요. 길게 보존 그러니까 길게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바쳐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바쳐 올릴까요? 누구한테 바쳐 올리는 거겠어요? 여기 뭐 거의 그런 거 거의 여러분 누구 하면 거의 다 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한테 그 단오날에 이 약을 바쳐 올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이게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죠. 님을 향한 나의 마음. 님이 어떻게 쓰면 좋겠어 약을 바치는 거예요. 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 있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장존. 그렇지. 님이 어떤 장수를 했으면 길이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세시풍속 단오절에 바치는 보약을 통해서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월입니다. 6월 보름. 여러분 또 보름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거 뭔가 또 시기적으로 그 풍속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지. 수아 오래 살려고 맞아요. 아까 쳤는데 이제 올라왔나 보네요. 6월 보름이라고 한 거면 또 세시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별해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이거 벼랑입니다. 벼랑애입니다. 벼랑애. 이 절벽 있죠. 절벽. 벼랑에 버린 빛. 이 빛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빛 맞습니다. 빛. 칫솔 아닙니다. 머리 빗는 빛. 벼랑에 버린 빛. 다호라. 아까 다호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호라 뭐였어요? 여기 다오라 나왔잖아. 아까 뭐랬지? 갔구나. 봐봐봐. 여러분이 지금 처음부터 이런 그 옛날 말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한 번 말했던 단어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현대어 풀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까 나왔던 거잖아. 2분인가 5분 전에.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벼랑에 버린 빛은 여러분 가치가 있겠어요? 누가 쳐다보겠어요? 벼랑에 누가 빛을 버려놨으면? 안 보겠죠? 버려진 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관심이 없어하는 어떤 굉장히 그 처참한 처지입니다. 자, 처참한 처지.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지금까지 현재 이 시에 나온 등장인물. 시에서 지금 이 시 쪽 상황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랑 누굴까요? 두 명이 누구랑 누구? 나랑 임이에요. 여러분 벼랑에 버린 빛 나일까요? 임일까요? 나겠지. 지금까지 임은 전부 좋은 것만 갖고 갔잖아. 어떤 거? 만인의 비치실 모습, 남이 부러워할 모습, 그리고 또 뭐야? 장존하시라고 약 먹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벼랑에 버려진 빛이야. 이건 나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들 6월에 보시면요. 그 유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두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머리를 감고 이렇게 빛을 빚는 날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6월 보름에는 머리를 감고 빛을 빚는데 빛을 빚고 나서 벼랑에 버린 빛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질 빛이에요. 그래서 내 처지가 굉장히 버려져 있는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님께서 나를 돌아보실까봐 조금이라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쫓아간다. 내가 비록 버려졌지만 님이 나를 돌아보실까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6년에서는 지금 뭐 얘기해요?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슬픔이죠. 슬픔. 내가 버려진 슬픔과 님을 쫓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빛처럼 버려진 것에 대한 슬픔과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아이고 슬퍼라. 하지만 님께서 나를 돌아보실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7월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자, 7월 보름에 또 보름으로 나오는 걸 봐서 세시풍속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백종 배하여 두고. 여러분들 이 백종이 무슨 뜻이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백중날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백중날 차리는 온갖 음식. 여러분들 이게 백중날 좀 과장 못해서 음식을 100가지를 차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푸짐하게 차려서 먹는 날이죠. 백종인데 이게 여러분 더 찾아보면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백중날 100가지 음식을 배하여 벌려놓고 님을 한데 여고자. 아까 여다 무슨 뜻이랬어? 여다 무슨 뜻? 아까 나왔는데 여다. 그치 지내다. 그러면 님을 한데 지내다 하면 한데 님과 함께 지내자는 뭐를? 소망, 원.
원하는 것을 빕니다. 님하고 함께 지내기를 백중날 백중 음식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지내기를 소망입니다. 님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아는 거 나왔습니다. 8월 보름. 8월 보름 뭡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한가위 추석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이 가위를 우리나라 말로 가베라고 한다고 했죠. 가베 이게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8월 여러분 그 추석 나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추석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큼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월 이 한가위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8월 한가위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막 배고프다가 이제 가을 되고 막 추수를 하니까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즐겁죠. 여러분들 지금도 먹을 게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먹을 게 없었어. 근데 먹을 게 많은 계절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월 보름은 한가위지만 8월 보름은 한가위지만 님을 모셔서 여곤 약간 여다 나왔다. 여다 뭔데? 여다 지내다. 님을 모셔서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일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가위입니다. 그러니까 8월 보름에 님이 없으면 한가위더라도 님이 없으면 그게 진짜 한가위 같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한가위고 님을 모셔야만 정말 한가위가 된다. 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님이 없으면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 네가 있어야만 완벽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8월의 주제가 뭐겠어요? 이 한가위 같이 좋은 날에 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애착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뭘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오 벌써 답이 나왔는데 친구랑 함께 가는데 그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랑 함께 가면 별로 빨리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죠? 별로 안 친한 친구 평소에 인사만 하는 친구 말고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되게 빨리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들으면서 가면 빨리 안 가요. 근데 친한 친구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막 이렇게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가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님이 있어야만 더 좋은 날이라 이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8월 자 이제 9월 갑니다.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여러분 9월 9일에는 어떤 날이냐면 이거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중량절 9월 9일에 있는 절기를 중량절이라고 하는데요. 중량절에 우리가 뭘 먹냐면 이 국화꽃을 따가지고 국화전을 부쳐 먹는답니다. 국화전. 이 황화꽃이 국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화꽃이 안에 드니 새서 감안하여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여기 세 가지로 해석이 되죠. 갈수록 아득하구나.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향기가 퍼져 은은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갈수록 아득하거나 초가집이 조용하구나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데 님이 없으니까 그냥 갈수록 조용한 님이 없는 곳에 대한 어떤 적막함 내가 있는 이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원래 이렇게 같이 국화절 부쳐 먹어야 되는데 님이 없으니까 어떤 적막하고 외로운 화자의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월 갑니다. 10월에 점이연 바랏 다오라. 다오라는 아까 뭐라 그랬지? 다오라 그렇지 같구나. 그러면 바랏 같구나. 이 바랏은 뭐예요? 밑에 보면은 바랏 보리수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인은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어에도 쓰는 말입니다. 점인이 뭐냐 하면 이 마늘 같은 거 착착착착 이렇게 다져가지고 얇게 착착착 써는 이런 걸 점이다고 해요. 생강이라든지 마늘 이런 걸 막 다져 놓는 걸 점이다라고 하거든요.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막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리수 나무를 그 막 점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보리수 나무를 점인 게 나랑 님 중에 누굴까? 납니다 나. 아까 벼랑에 버린 빛이랑 비슷한 거예요.
꺾어 버리신 후에 보리수 나무를 꺾어서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 지니고 다니실 한 분이 없구나. 이 한 분은 누굴까요? 이미지. 그러니까 나는 마치 꺾어져 점여진 보리수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니실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님에게 버려진 어떤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월 봉당 자리에 이 봉당이라는 게 마루 없는 어떤 흙으로 된 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자리일까요? 안 좋은 자리일까요? 마루도 없이 흙으로 되어 있는 그냥 아주 이렇게 좀 얄팍한 방입니다. 안 좋은 방이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봉당 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할 때 이 한삼이라는 것이 뭐 긴 소매, 옛날에 여자 옷 중에서 뭐 긴 소매를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된 이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당 자리에 한삼을 넣고 두었다는 것은 좋은 환경일까요? 안 좋은 환경일까요? 안 좋은 환경. 다른 말로 굉장히 어떤 처량한, 내 신세가 굉장히 지금 처량한 상황입니다. 처량한 처지에 처했으니까 슬픔이, 자, 살아온 저, 뭐라 됐어? 살아온 저. 슬픔이 되살아난다. 여러분들 평소에 잘 지내다가 뭔가 이렇게 우울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픔이 되살아나잖아. 여러분들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고 나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뭔가 딱 왔을 때 막 갑자기 슬픔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뭐예요? 흙방에다가 굉장히 이불도 아닌 거 덮고 혼자 누워있으니까 갑자기 슬픔이 막 되살아나면서 막 울고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고운님을 스시옴, 여의다. 여러분 여의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죽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운님을 떠나보내고 열셔 지내는구나. 그 흙방에 이상한 그 천조가리 덮고 누워서 있으니까 그 고운님을 떠나보내고 지내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뭐다? 슬픔이 살아나는구나. 님과 이별하여 홀로 살아가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분디나무. 여러분 분디나무의 분디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자, 나알이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상알, 차려 올릴, 반에, 여러분 이 반이 밥상이거든요. 저는 뭐예요? 수저할 때 이 저가 뭡니까? 저. 수저할 때 이 저가 뭐예요? 젓가락. 이 숟가락 젓가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분디나무, 어떤 나무를 가지고 깎은, 어디에? 밥상에 수저 다오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디나무로 깎아서 밥상에 차려 올릴 젓가락 같구나 라는 거. 젓가락 같구나. 여러분 딱 느낌만 봐도 젓가락은 님이겠어요? 나겠어요? 분디나무에 차려 올린 젓가락. 님, 나. 좋은 걸 것 같아요? 나쁜 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 있잖아, 그 입장에서 님이 밥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차려야 될 것 같아? 님이 밥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차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요 시의 상황에서 받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젓가락은 차려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젓가락에 밥상에 차려 올려져 있는 것은 나잖아.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상위에 차려진 젓가락 같구나라고 자신을 젓가락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님의 앞에 들어 얼리오니가 뭐예요? 님의 앞에, 자, 님께서 내 젓가락 나를 사용하셔서 식사를 하시라고 가지런히 차려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손님이 가져다 뭡니다. 내가 있잖아요. 님한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 놓았는데 님은 없고 이 웬 엉뚱한 사람만 꼬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탁 님께서 드세요 하고 젓가락 올려놨는데 그 님은 안 먹고 다른 사람이 오, 이 젓가락 좋네 하면서 먹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님과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월 서사부터 1월 12월까지 쭉 왔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다는 걸까?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님이 어때서? 님이 상태가 어때? 없어서 나는 어떻다? 슬프다. 이 노래입니다. 님이 없어서 슬프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온 거 님이 그렇게 잘생겼고 님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갖고 있고 나는 님을 생각하는데 님은 나를 생각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슬프다. 이 노래가 여러분 동동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님을 함께하지 못한 슬픔을 월별로 부른 노래가 동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제 해석이 되겠죠.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감성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전 시가는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개이득입니다. 동동은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한번 배운 적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작품? 요거 무슨 노래? 우리 그때 뭐 배웠다고? 정석가. 자 정석가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뭐 무쇠로 철릭을 말아 그 뭐 소를 만들라고 그 소가 철풀을 다 먹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서 님과의 믿음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노래죠. 자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정석가랑 관련 있는 노래를 하나 소개했었는데 오 선생님 이거 막 욕 같은 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현진이가 바로 답을 얘기해. 서경벌곡. 자 서경벌곡이랑 정석가가 어떤 관련이 있었죠? 어떤 관련? 이거 그거밖에 안 떠오르죠? 여러분 비읍시 그거밖에 안 떠오르죠? 그거 아니에요. 자 서경벌곡하고 정석가가 어떤 점이 좀 있었죠? 뭐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오! 연우 좋았습니다.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특정 연의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그죠? 그 뭐야 끈인들 끝이니까 그 연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유행하던 구절이 있었다. 즉 그 시대에 그 뭡니까?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표절이 일어났다. 비슷한 노래가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동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여러분들 배경지식 한번 떠올려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가의 특징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고 동동에 적용시켜보자. 자 고려가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담은 노래 즉 발라드라 그랬죠. 근데 슬픈 발라드잖아. 님이 나를 떠나보낸 거잖아. 님이 나를 떠나보낸 거 이런 노래 많잖아 요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경기체가 귀족들이 불렀던 경기체가와 내용상으로 반대되고 여러분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죠. 이것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래 지금 동동 몇 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마지막 앞에 서사 있으니까 총 몇 년이고 13년으로 이루어져 있지. 조은꾸나 여음꾸 있습니까? 조은꾸나 여음꾸 고려가요 특징 조은꾸나 여음꾸 있었잖아. 아으 동동다리 있었잖아. 해석 안 하는 거 발달돼 있죠. 자 분절식 사문보 밀격이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덕일랑 곤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나라 오십시오. 거의 사문보로 지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었고요. 이번에는 동동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동이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월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월당 하나의 제목을 붙이는 이런 형식을 월령체라고 부릅니다. 1년 12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시가로서 조선시대의 가사인 농가 원령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가 원령가. 여러분도 오늘 그 과제하고 나서 농가 원령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원령체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과 연관지어서 감정을 드러냈는데 2년, 5년, 6년, 7년, 8년, 9월 요때 여러분들 세시풍속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세시풍속이 아닌 부분은 계절적 배경, 아까 뭐 꽃이 피는 거라든지 4월에 제비가 찾아오는 거라든지 정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계절적 배경과 그에 맞는 소재를 활용했죠. 그래서 이제 원령체인 거죠. 그 다음에 비유 많이 사용됐죠. 비유. 뭐 내가 뭐 젓가락 같다든지 그 다음에 만인을 비추실 등불 같다든지 이런 거 비유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뭐뭐 같구나 뭐뭐 구나 요런 여러분들 영탄법도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동의 1년이나 정석가의 1년이랑 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이 정석가의 1년이든 동동의 1년이든 본 내용과는 조금 떨어진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덕이라든지 복을 비는 거죠. 그 민간의 노래들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주로 왕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애국가나 국민은혜와 비슷한 성격이 아마 서사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1번을 잘 보시면 A에서 E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건데 여러분들 C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C의 단골 문제 표현상의 특징. 자, 여러분 표현 C에 자주 나오는 표현 쌤이 정리해줬지. 비유, 과열반점령, 설대도 반역색, 그리고 그 외 작품의 세부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문제를 2단계 필터로 딱 처리해주면 미션이 끝납니다. 자 보세요.
A입니다. A는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고 1단계 임에 대한 송축의 뜻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선생님 A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작품을 오가면서 봐야 되겠죠. 자, A를 갖고 왔습니다.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뭐일랑 뭐일래 받잡고 X일랑 Y에 받잡고 틀이 잡혀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틀인 잡혀있고 안에 알맹이만 바꾸는 거를 대꾸죠. 설대도 반역성 할 때 이 대꾸. 여러분 덕이랑 복이랑 그 대꾸평을 사용됐습니다. 임에 대한 송축. 덕이랑 복이랑 하는 것을 받치러 오십시오. 덕이랑 복이랑 복을 비는 거잖아요. 축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대꾸적 표현도 사용됐고 임에 대한 송축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2번 임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2월 보름에 아우 높이편 등불 같구나. 높이편 등불 같구나. 임의 모습을 사물에 빗댔죠. 등불에 빗댔잖아. 그리고 입을 우러르는 마음. 만일 비치실 모습이구나. 님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2번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죠. 선생님 원치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필기하면서 여러분들 봅시다. 자, 13번 C. 계절감이 나타나는 자연물. 여러분 9월 9일에 황화꽃, 이거 국화꽃, 9월 그 절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뜻하는 자연물이 있습니다. 님에 대한 경외감, 초가짐이 굉장히 조용하구나. 여러분 이거 경외감이 뭐냐면 두려움을 포함한 존경이거든요. 뭔가 님이 약간 뭔가 이렇게 되게 신 같은 게 무서우면서도 막 이렇게 떠받드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초가집이 조용하다는 것은 내가 고독하고 내가 쓸쓸하다는 것이 이 뭔가 신에게 느껴지는 그런 님에게 느껴지는 경외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외감이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감탄형 문장을 통해 꺾어버리신 후에 지내실 한 분이 없구나. 이 감탄이거든요. 뭐뭐 샷다? 없구나. 님에게 버림받은 상황에 대한 탄식이죠. 보리수 나무가 점여져가지고 꺾어버리신 후에 나를 지니실 님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상적 어조는 슬픔이 드러나는 어떤 말투거든요. 님의 부재에 대한 비애감. 지금 이 봉당자리 흙바닥에 대충 거적대기 깔고 누워가지고 슬픔이 살아난다. 고운님을 여의고 지내는구나. 애상적인 어조고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나온 꾀꼬리 새술이 난 아침양 어떤 뭡니까? 이 소재입니다.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능 선택지는 거의 2단계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반 자른 다음에 줄 그어진 부분 보지 말고 그 기역에서 미음이 있는 구조를 찾아가면서 봐야 돼요. 이 선택지만 보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줄로 끊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되어 있겠죠. 자, 기역 꾀꼬리새는 화자가 머무는 곳에 때를 맞추어 오는 것으로 맞나요? 4월에 안이 있고 꾀꼬리새가 왔잖아요. 근데 녹사님은 나를 잊고 계셔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님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술인날 아침약은 화자가 입에 장수를 기원하며 준비한 것. 주문회를 장주하실 양이기 때문에 술이나 아침약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벼랑에 버린 빛은 화자가 자신의 임에게서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 벼랑에 버린 빛 쓸데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돌아보신 님을 조금이라도 쫓아보지만 사실 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탄이 함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백중날 차린 음식은 100가지 음식은 화자가 임가의 재회를 확신하며 마련한 것으로 님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다. 님이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빈대요. 소원. 여러분 소원은 확실할 때 비는 겁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비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과 재회를 확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밥상에 놓인 젓가락은 곱게 깎아서 화자가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로 자신의 분신과도 뭡니까? 님이 먹으라고 밥상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물었다는 것은 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집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 말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기가 나오면 보기 잘 읽어야 됩니다. 이번 문항에서도 말했지만 시문제를 풀 때는 가만히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돌려서 작품과 선택지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그 여러분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번갈아 가면서 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이쪽으로 갖고 온 겁니다. 자, 보기 봅시다. 동동에서 지배적인 정서는 님과 함께 모지 못한 데에 대한 한탄 동의하죠. 지배적인 점선은 님과 못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월별로 세시풍속, 시적으로 동원, 혹은 시적 계절의 분위기나 인성을 배경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계절이라 할지라도 화자의 자기 인식과 임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봄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봄이 아니고 여름에도 님이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월노래. 정월 날인물은 요건데 정월노래는 추위가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 얼었다 녹았다 맞죠? 얼었다 녹았다는 걸로 봐서 추위가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처지. 누리 가운데 낮지만 홀로 지내는구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겨울에는 풀렸다 낮았다면서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봄으로 넘어왔네요. 3월과 4월입니다. 3월과 4월은 봄인데 꽃이 피고 새가 돌아오는 계절 맞죠? 3월 나면 개안 만춘 달래꽃 그 다음에 4월에 뭡니까? 꼴꼬리 새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에 대한 예찬과 원망이 드러난다. 님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다. 님에 대한 예찬이죠. 근데 뭡니까? 왜 꼴꼬리 오는데 니는 안 오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예찬과 원망이 드러나죠? 임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봄이라고 할지라도. 자, 3번입니다. 6월과 7월. 6월과 7월은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6월과 7월. 근데 뭐 덥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6월과 7월이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과 그 다음에 냉정하게 대하는 현재 상황이 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어야 되고 하나는 현재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 6월 보름에 벼랑해버린 빛 가꾸다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싶어서 님을 쫓아가고 있답니다. 이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이거 6월 과거예요 현재예요? 벼랑해버린 빛 같다는 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벼랑에 버려진 빛이고 내가 님을 조금이라도 돌아올까봐 막 쫓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자, 백중에 배에 두고 님을 한데 지내고자 소망을 빕니다. 이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옛날에 빌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빌고 있습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지금도 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3번 6월과 7월에 과거는 벼랑에 버린 빛 같아서 쫓아가는 것도 현재고 백중을 버려도 음식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소망을 비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봅니다. 8월 노래.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을 주는 계절 8월 한가위 맞죠?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삶이 계절적으로 배겨 님을 매셔야만 오늘이 한가위다. 지금은 한가위지만 지금은 한가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12월 추운 계절이죠. 추위가 지속되는 계절. 그러니까 11월에 이 봉당 자리에 추우니까 한삼을 덮고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임과의 관계가 간절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 슬픔이 살아나는구나. 고운님을 슬프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손님이 물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이렇게 애써서 젓가락을 받쳤지만 이 젓가락이 님한테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이 3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과제가 될 건데요. 수업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3강 여기에는 그 시조가 나오는데요. 3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이번 주 과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부터 별일 없으면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 수업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과제 잘 올려주시고요. 그동안 온라인에서 듣는다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가세요.